자, 드디어 우리 통계에 대해서 직접적으로 배우게 되겠네요. 자, 통계학이라는 것은 무엇을 얘기할까요? 우리 교재에 보시면은 어려운 말로써 설명하고 있죠? 자, 선생님이 한번 이야기해 볼게요. 불확실한 상황에서 현명한 결정을 내리기 위해서 필요한 자료를 수집하고 수집한 자료를 분류해서 결론 짓는 그런 행위를 통계학이라고 얘기한대요. 지금 어려운 얘기가 너무 많이 나오니까 머리가 아픈데 이렇게 한번 생각할 수 있어요. 통계학이라는 것은요, 되게 복잡한 자료들이 있겠죠? 그러면 그것을 보기 좋게 한눈에 알아보도록 정리를 해서 나타낸 것을 얘기해요. 그렇게 한눈에 보기 좋도록 자료를 딱 분류하고 또 간단히 어떠한 내용으로 나타내면은 그거를 보고 한눈에 보고 무엇인가를 판단할 수 있겠죠? 바로 결정을 빨리 그리고 옳은 결정을 내릴 수 있는 거예요. 그러면은 그러한 자료들 한눈에 알아볼 수 있도록 정리하는 그런 방법 중에 바로 그래프를 이용할 수 있는데요. 그래프는 다음과 같이 여러 가지 종류가 있어요. 각각들은 여러 가지 복잡한 자료를 한눈에 알아보기 쉽도록 그리고 한눈에 알아봐서 각각을 비교하기 쉽도록 나타내는 내용들입니다. 그럼 먼저 꺾은 선 그래프부터 알아보도록 할게요. 자, 첫 번째로 꺾은 선 그래프 알아볼게요. 자, 여기 하나의 그래프가 나오는데 지금 이게 꺾은 선 그래프의 하나의 예예요. 자, 이것은 실험실 온도를 조사한 자료를 나타낸 건데요. 가로에는 시간이 나와 있고 세로에는 그에 해당하는 온도가 있네요. 이처럼 꺾은 선 그래프를 사용하는 것은요, 주로 지속적이고 연속적인 변화를 갖는 그러한 자료를 표시할 때 좋습니다. 자, 온도 같은 경우요, 우리 온도 지속적이고 연속적으로 변하고 있죠? 이처럼 온도나 시간 이런 것에 대해서 우리가 비교하면 좋아요. 자, 이처럼 지속적으로 연속적인 변화를 나타내기 때문에 점으로만 나타낸 것을 이었는데요. 이렇게 이은, 그러니까 선을 연결한 과정에서 우리는 중간의 결과를 짐작할 수 있어요. 무슨 얘기냐? 조사한 거는 지금 점이 찍혀진 시각에만 조사를 했는데 얘네들이 온도들이 연속적으로 변할 거니까 조사가 없었던 이렇게 중간에 그 기온에 대해서 중간에 온도에 대해서도 결과를 예상할 수가 있다는 것이죠. 자, 그리고요, 이렇게 꺾은 선 그래프는 변화의 정도를 기울기로서 알 수 있는데요. 만약에 변화가 심하다. 변화가 심한 경우 기울기가 크고요. 그리고 변화가 없습니다. 온도가 변화가 없다 그러면은 수평으로 나타나게 되겠죠. 여기 보면 어떤 부분이 가장 변화가 큽니까? 기울기가 가장 큰 부분이겠죠? 아마도 이 부분일 거예요. 요거의 꺾은 선이 가파릅니다. 가장 가파르기 때문에 그 부분에서는 온도 변화가 가장 크구나 생각할 수 있어요. 만약에 온도가 변하지 않았으면은 그건 어떻게 나타낼 수 있나요? 온도가 똑같고 그 똑같은 것을 연결하니까 이처럼 온도가 변하지 않으면은 수평으로 나타날 수 있겠죠. 자, 다음으로 소개할 그래프는 막대 그래프예요. 자, 막대 그래프는 이처럼 막대로 나타낸 건데요. 이 그래프는 지금 좋아하는 운동에 대해서 조사한 내용을 그래프로 표현한 겁니다. 우리가 막대로 표현하면 특징이 뭡니까? 바로바로 눈에 들어오죠? 어떤 게 가장 많이 좋아하는 종목인지 어떤 게 가장 적게 좋아하는 종목인지 한눈에 우리가 알아볼 수가 있어요. 한마디로 전체의 자료를 한눈에 알아보기 쉽다.
막대 그래프는 이러한 장점이 있고요. 또한 우리가 그래프의 길이로서, 그래프의 높이로서 그 양을 표시하고 있으니까요. 상대적인 비교를 하기가 쉽습니다. 무엇으로요? 막대 높이로서 비교할 수 있겠죠? 따라서 여기의 높이하고 여기의 높이, 또는 이거랑 이거 롤러블레이드랑 그리고 줄넘기를 봤을 때 대략 몇 배? 2배가 넘는다. 그렇죠. 줄넘기하고 롤러블레이드를 봤을 때 줄넘기의 인원하고 롤러블레이드의 인원은 이것이 롤러블레이드가 2배가 넘는 인원이 더 좋아하고 있다. 이런 식으로 비교를 하기가 쉽다는 얘기예요. 다음은 그림 그래프인데요. 그림 그래프는 우리가 뉴스에서도 쉽게 본 적이 있을 거예요. 자, 그림 그래프의 예를 하나 주고 있어요. 이것은 도시별 인구 수를 나타내고 있는데요. 지금 주제가 인구에 대해서 얘기하고 있으니까, 사람의 수에 대해서 얘기하고 있으니까 이처럼 사람 모양의 그림으로서 나타낸 거예요. 수의 크기를요, 수 크기, 자료의 수 크기를요, 실물 모양으로서 나타낸 거죠. 자, 이처럼 실물 모양을 이용하면요, 의미가 파악되기 쉽고요. 그리고 보다 보기가 좋기 때문에 시각적 효과가 있겠죠. 그래서 뉴스에 많이 쓰이고 있습니다. 자, 마지막으로요, 비율 그래프를 알아볼 텐데요. 비율 그래프는 전체의 양이 있을 때 각각 차지하는 비율을 한눈에 알아보기 쉽게 표현하는 방법입니다. 자, 예를 들어보면요, 비율 그래프로서 주어진 비율 그래프를 그리기 위해서 주어진 자료가 이렇게 혈액형에 대해서 얘기하고 있습니다. 전체가요, 600명인 그런 학생들이 있는데요. 그 중에서 각각의 혈액형이 다음과 같은 수로 차지하고 있습니다. 그럼 먼저 이것들을 비율을 알아보기 위해서 백분율 한번 구해볼게요. 백분율. 자, 백분율 구해보면요, A형부터, A형은 600명 중에 210명이라는 비율로 차지하고 있는데 백분율이기 때문에 100 곱해줘야겠죠? 따라서 35%의 비율을 차지하고 있네요. 자, B도 마찬가지로 해볼게요. B형에 대해서도 해보니까 30%. O형도 마찬가지로 선생님이 계산을 해보니까 25% 차지하고 있고요. 그 다음에 A, B형에 대해서도 해보니까 10%를 차지하고 있네요. 자, 이렇게 각각의 백분율 차지하는 거 구해봤는데요. 이것을 하나의 그림으로서 나타내는 방법, 첫 번째 띠 그래프입니다. 자, 지금 A가 35%, B가 30%, 그리고 O형이 25%, 그리고 A, B형이 10% 각각 차지하고 있죠. 이것을 하나의 띠에 대해서 각각 표현해 볼 건데요. 먼저 띠를 전체를 100%로 나타내도록 각각 비율 저렇게 눈금 표시해 주시고요. 먼저 A형에 해당하는 것만큼 봅시다. A형은 어디입니까? A형은 35% 차지해야겠죠? 이 부분이 A형 되겠네요. 따라서 이 부분 A형이다 이렇게 써주시고요. 그 다음에 B형에 해당하는 것이 30%인데 여기로부터 30에 해당하는 것만큼 써주는 거예요. 여기 부분이 B형에 해당하는 거겠네요. 자, 그 다음에 O형 나타내면요. O형은 25%니까 요만큼 되겠죠? O형. 자, 그리고 마지막으로 A, B형 있겠네요. 우리 각각의 백분율대로 이 띠에다가 나타내 봤는데요. 이렇게 한꺼번에 표시하니까 우리는 어떤 걸 눈에 확 들어오게 할 수 있나요? 각각의 비율들을 정확하게 그리고 차지하는 것, 전체에 대해서 차지하는 것을 서로 비교하기 쉽게 나타낼 수 있어요. 분명 A, B형이 가장 적은 비율을 차지하고요.
그리고 여기서 보시면은 A형이 가장 큰 비율을 차지하네요. 자, 똑같은 내용에 대해서도 띠 그래프 말고도 어떠한 원의 그래프로도 나타낼 수 있는데요. 원의 그래프에도 뉴스에서 많이 봤을 거예요. 보시면 A는 35% 그리고 B는 30, O형은 25% 그리고 AB형은 10% 놓읍시다. 우리가 원의 그래프 그릴 때 주의해야 할 점이요. 이것은 각도로서 양을 표시한다는 거예요. B에 대해서 생각해 봅시다. A는 선생님이 미리 그려보고요. A는 대충 이 정도, 이게 A다. 그러면 B에 해당하는 B의 각도는 어떻게 생각하냐면요. 전체가 몇입니까? 전체가 360이죠? 그럼 360을 B가 차지하는 비율만큼만 각도를 가질 거예요. 따라서 B는 30%니까 100 중에 30만 가진다 얘기할 수 있겠죠? 따라서 이거를 계산해 보면은 몇이 나오냐? 이것은 108이 나오는데요. 곧 B가 차지하는 것만큼 그림을 그려보면은 108도만큼을 갖는다 그 얘기입니다. 자, 여러분 기억하세요. 원 그래프 그릴 때는 전체 각도 360에 대해서 차지하는 비율, 비례 배분으로서 각도를 나눠주시면 돼요. 나머지 그려보면요. 이렇게 이게 O형이겠고 A, B형 그려주시면 되겠습니다.